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비 내리는 호남선을 따라 경기지사 출신의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와 충청 지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전화할 곳이 많습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 연락은 아직 못했고요. 이르면 오늘 오후 중에 윤 전 대통령에게 연락해서 탈당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정치권 소식 이분들과 얘기 나눠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김진욱 대변인, 송국건 정치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선이 앞으로 18일 남았습니다. 유세 현장의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후보들은 어떤 말을 했는지 오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동학혁명의 정신이 결국은 지금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에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비상계엄 친위 군사 쿠데타를 제압했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간 동학혁명군들의 영혼이 오늘날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구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주체는 바로 이재명이 아니라 여러분이다. 대장동 30만 평이 안 되는데요. 이 작은 도시 하나 개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문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속이 되고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자, 김진욱 대변인, 지금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기반이기도 한 호남이지만은 최근에 담양군수 패배도 좀 있었고 이재명 후보에겐 최근 몇 차례 아픈 기억이 좀 있는 곳인데 호남 지역 이른바 집토끼에 대한 구애 전략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예전에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때 이런 편지를 쓰셨다고 합니다. 네.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는 그 글을 쓰셨다고 하는데 호남이 없다면 국가가 없다 이런 말씀이라고 해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저희의 심장이다, 이 진보의 가치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오는 또 민주당의 그 전통적 지지층이 호남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동안 저희가 호남 지역에서는 나름의 또 기득권 또 세력으로 또 평가를 받기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함도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지난 담양 재보궐선거에서 그 호남에서 보여주신 또 저희에게 따갑게 질책해 주신 민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받들고 또 지금 호남의 발전 또 이 전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국가 비전을 이번 기회에 많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마침 또 이번 주말이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5주년입니다. 그래서 이 주말을 맞이해서 집중적으로 오늘은 이제 어제는 전남 지역이었고요. 오늘은 전북 지역, 내일은 이제 광주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호남 지역에 계신 분들께 지금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그 국가 비전, 발전 계획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좀 설명드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청렴성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과 본인의 지사 시절의 어떤 업적을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정책적인 면도 비교를 했고, 어떤 도덕성 면에서도 비교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8년 동안 경기도지사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4년 동안 했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 경기도지사 4년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4년과 겹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잘 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이재명 후보가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는 논란이 있는 형 이재선 씨, 고 이재선 씨가 그 성남시장인 동창회 문제로 본인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러니까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어떤 광역 철도망 같은 것은 처음에 이제 그 기초를 전부 다 김문수 후보가 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이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그런 데서 정책적인 차별성을 부각을 시켰고 또 도덕성 문제, 조금 전에 대장동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개발 비리, 성남시장 시절의 개발 비리 거기에 대한 도덕성을 지적을 했고 제가 우연히 이재명 그 후보가
성남시장 때 인터뷰한 기사를 최근에 한번 봤어요. 예. 오늘 봤는데 그 제가 눈에 아직 익혀 있는 대목이 뭐냐면은 본인이 앞으로 그 도지사도 하고 더 큰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정이나 도정이나 국정이나 다 같은 거다. 그 큰 틀에서는 다 같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성남시를 경영을 하면서 그 이제 그 개발 비리 의혹들이 있잖아요. 재판을 받고 있는 거. 그리고 뭐 도지사를 하면서 뚜렷한 뭐 성과를 남겼다기보다는 그때 또 법인카드 의혹도 있고 그러면은 이 대목을 아마 김문수 후보는 앞으로 좀 짚어갈 것 같아요. 시정에서 도정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국정에서 그만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아마 김문수 지사의 공격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각자 이제 그 소구하는 바가 좀 다르게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오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심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청권 공략에 나섰고요. 이 자리에서 그 두 후보를 좀 비판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락처 잊었느냐 까먹었느냐 그렇습니다. 연락처 까먹었느냐 이것이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전화를 한번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받지 못했다. 받지 못했으니까 뭐 다른데 연락했느냐, 연락처 까먹었느냐 이제 이렇게 받아친 이야기예요. 네. 근데 결국 그것은 김용태 그 위원장이 본인에게 연락으로 오면은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연락이 올 것이다. 그런데 뭐 연락할 그 필요 없다는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역대 대선에서도 단일화 이야기가 항상 나왔는데 네. 앞서가는 후보는 단일화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추격하는 후보는 단일화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면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 된다는 거 가정을 하고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는 절대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한 이유도 아마 단일화를 좀 염두에 뒀을 거다. 과거에 같이 활동을 했으니까는. 그런 분석도 나오죠. 그런데 저는 이 단일화가 그 지지율에 따라서 좀 다를 거로 봐요. 마지막에 이 대선 마지막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지지율 말고 그다음에 실제 완주를 해서 득표율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하면은 단일화를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차기나 차차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감을 가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일에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하고 거기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주면은 이 정권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그때는 단일화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졌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보수 진영, 이준석 후보는 원래 지금도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수 진영에서 어떤 상당한 비판을 받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당시 대선 직전의 지지율에 따라서 저는 단일화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막판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간의 지지율 격차에 따라서 이 단일화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저는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또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생각하는 어떤 이 국가 상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너무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이준석 후보가 보수의 뿌리를 두고 출발한 정치인은 맞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 집단을 보수 정당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미국에서 SNS에다가 글을 쓰셨는데 지금의 어떤 한국의 정통 보수라고 대변할 수 있는 그 정당은 없다. 국민의힘이 이미 그런 정당이 아니다. 본인이 과거에 그 초창기에 알던 그런 정당은 이미 끝났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새롭게 판이 짜여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SNS에 글도 쓰셨어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의미 있는 모습을 본인이 보여주고 또 대선 이후에 있을 새롭게 정립되는 어떤 보수상 여기에 본인이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굳이 지금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단일화해서 본인이 단일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외형적으로 크기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크기가 더 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 크기로 자꾸만 그 소수
소수인 자기를 누르려고 하는 모습은 꼰대스러운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지금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단일화의 가능성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또 특히 김문수 후보가 지금 갖고 있는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워낙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이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큰 것이 작은 것을 합해버리는 것은 큰 별 감동이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권영국 후보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요. 오늘 성소수자와 인권단체 정책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성평등 그리고 여성 정책에 힘을 실으면서 다른 후보들과 좀 차별화 전략에 나서는 행보인데 사실 우리가 그 진보 정당 하면은 이제 뭐 진보당이 이미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지금 민주노동당은 권영국 후보께서 최근에 나오셔서 본인 스스로가 페미니스트라고 또 밝혔단 말이죠. 좀 차별화된 행보를 걷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차별화되는 행보를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죠. 예. 왜 그러냐면은 조국 혁신당도 후보를 내지 않았잖아요. 네. 야권 중에서. 그리고 또 진보당은 이재명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했고 그리고 사실상 정통 야당 그러니까는 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게 이제 나왔고 거기에 이 노동당 후보가 또 들어간 건데 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계속 선거를 하면 할수록 우클릭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본인이 보수와 중도를 지향을 하는. 중도 보수요? 중도 보수를 예. 한다. 그리고 본인이 사실상 보수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하고 하니까 그 텀이 생겨버린 거예요. 정통 이 진보의 정책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어떤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데 그 집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텀이 이 그 권영국 후보에게 생겼기 때문에 권영국 후보는 그것을 지금 10분 활용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아하. 지금 뭐 중도 보수 연일 이제 주창하고 계신데 민주당 쪽에서는요. 역시 그 진보의 어떤 가치는 조금 희석이 된 면이 없지 않아 있나요? 지금 뭐 송국권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좀 잘 주신 예.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중도의 우파 쪽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네. 전통적인 그 아주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좀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그 빈 자리를 빠르게 이렇게 점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 민주노동당의 정체성과 오늘 정책 협약식은 좀 맞는 것이 아닌가. 네. 우리 사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주노동당이 이 정당의 어떤 정체성을 잘 맞춰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네. 뭐 짧게 그 오늘 이재명 후보도 여성 정책 관련된 부분을 SNS를 통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그 선관위의 10대 그 정책 과제를 저희가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성 정책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사실 그 안에도 전혀 이 카테고리를 여성이다라고 해서 묶지는 않았을 뿐이지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 여성 정책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전에 이제 정리해서 내셨고요. 네. 크게 보면은 이제 안전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노동과 관련된 정책 두 가지로 정리해서 그 오늘 발표를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모레는 앞서 김종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제45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거행되고 같은 날 저녁에는 첫 사자 TV 토론 경제 분야 토론도 열립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고요. 민주당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오늘 이재명 후보를 이 유세 현장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만났습니다. 어제 이 후보만이 진영 논리를 넘어서 국가 통합과 직면한 국가 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라면서 공식 지지를 한 이후인데 자, 왜 보수 쪽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을까?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단 뭐 보수 쪽 후보라면은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으니까 예. 이준석 후보가 되는데 이준석 후보보다는 이준석 후보는 정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보수가 어려울 때 보수를 구하는 노아의 방주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여전히 보수를 지향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김상욱 의원은 그런데 보수라기보다는 사실 그때 그 공천을 받을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 울산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었거든요.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그러다가 한동훈 체제에서 국민공천제라는 그 새로운 제도로 인해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공천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처리 과정에서도 민주당과 계속 같이 호흡을 맞췄잖아요. 호흡을 맞췄으니까 아마 지금 민주당의 대선 직전에 민주당에 입당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탈당을 한 거다. 물론 본인은 쫓겨났다고 하자면 누가 쫓아낸 사람은 없어요. 네. 본인이 탈당계를 낸 것이지. 그래서 어차피 탈당을 할 때부터 민주당 쪽에 합류하기로 그 어떤 작정을 한 것 아닌가 싶고 오늘 그 한 이야기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참된 보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김상욱 후보가 생각하는 보수가 전혀 뭘 의미하는 건지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말로는 지금 우리가 뭐 중도로 가고 중도 보수로 가고 말은 많이 하지만은 실제 내놓는 정치인들은 말하고 행동을 구별을 할 때 행동은 어떤 정책들을 내놓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예. 말이야 우리가 우클릭하고 하지만은 지금 정책들을 집중하는 정책을 보면은 최근에 다시 양국법이나 아니면은 뭐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그 정책들을 다 지금 다시 추진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말만 우클릭한다고 하는 이 상황인데 그런 김상욱 의원이 참된 보수라고 이재명 후보를 평가한 것은 어떤 기준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네, 이미 들어올 때부터 나갈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참된 보수라는 것이 기준이 대체 뭐냐? 혹시 김상욱 의원이 오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참된 보수의 가치가 있나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지난 12.3 비삼계엄 이후로 몇 달 동안 사실상 집단 따돌림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 아닙니까? 김상욱 의원이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그동안 국민의힘 안에서 거의 홀로 싸우다시피 하면서 주장을 해왔는데 네. 그런 주장을 해올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겁니까?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뭐 사실상 굉장히 멸시적인 눈빛을 보냈다고 해야 될까요? 당내에서조차도 그런 부분들, 그런 옳은 원칙적인 소신의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수용되지 않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보수의 정당이라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환멸을 좀 느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오늘 김상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보 보수 진영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안에서 새를 만들려고 하고 그 새에 안주하고 보호받으려고 한다. 마치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판적으로 이 한마디에 담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진정한 보수주의자이면서 진정한 진보주의자라고 얘기한 부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부분들 또 보수가 뭡니까? 이 법치를 지키겠다. 그 법을 수호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그동안 보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12.3 비상계엄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도 어떠한 통렬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의 1호 당원으로 그렇게 지금 떠받들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욱 의원은 통절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었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하고요. 앞으로 김상욱 의원이 저희 민주당에 지금 입당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네네.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